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물의 박기웅이죠. 네,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 3강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우리들의 교재로는 16페이지야. 자, 16페이지를 딱 펴놓고, 이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사연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자.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냐? 이 바이러스, 사실 세균과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세균, 그죠? 세균. 여러분들 그 몸에 많이 붙어 있지, 그지? 우리 온몸에, 몸뚱이에 지금 세균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세균은요, 이 세균은 생물체야, 생물체. 이 세균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생물이야, 생물. 응?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 즉, 맛있는 포도당, 영양분, 밥, 요런 것만 딱 주면은 알아서 막 번식을 해가지고 증식을 시켜. 썩는 냄새 나는 거 있어, 그냥. 누리끼리 썩는 냄새 나는데. 어쨌든 이 세균들은 알아서 증식을 해. 응? 생명체 밖에서도 알아서 증식해. 그런데, 이 바이러스도 증식은 해.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병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특히 이제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상당히 공포에 절은,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인류를 상당히 많이 위협해온 이 바이러스라는 게 무엇냐 이건데, 세균하고 좀 달라. 이거 생물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얘가 생물적인 특징도 갖고 있지만, 무생물적 특징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생물인 경우, 생물처럼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죽어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구상에서 무생물,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생물이 있었을 때 바이러스가 태어나서 지금 생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왜냐하면은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 안에만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거든. 살아있는 생물 있어야지만 증식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이러스 특징이야. 그래서 지금은 최근은 이제 생물로부터 무생물로 되는, 퇴화되는, 생물에서 이제 너 퇴출이야, 너 꺼져, 바이러스 안녕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퇴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는 그 중간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바이러스라는 놈은 이렇게, 자, 먼저 단백질 껍질, 이렇게 단백질 껍질로 다양한 형태야. 이거 뭐 원형도 있고, 뭐 오돌도돌하기도 하고, 다면체도 있고, 뭐 길쭉하기도 하고, 뭐 우주선 모양 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껍질에 이건 이제 피막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제 피막 단백질. 요 껍질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핵산이 있어, 핵산. 오케이? 이 핵산이 뭐냐면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 DNA 많이 들어봤지? 그 다음에 또 RNA라는 게 있어. DNA와 RNA. 요런 유전물질이 바로 핵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가장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성분이야, 성분 또는 구조. 오케이? 캡슐로 이렇게 단백질 캡슐 안에다가 이제 DNA라는 유전물질이 살포시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 인간의 세포들도 가만 보면은 세포 딱 띄워봐. 이렇게 세포니 두두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세포를 딱 보면은 그 안에 DNA 있고 그 다음에 세포들 대부분 단백질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세포에도 DNA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유전자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DNA 일부로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도 DNA라는 유전자, DNA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이 핵산에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어. 이 핵산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의 명령대로 이렇게 단백질 껍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성분만 봐서 단백질과 DNA, 단백질과 핵산, 이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야. 그러니까 성분으로 봐서 단백질이나 유전물질인 핵산이 있다라는 얘기는 성분으로 봐서는 얘는 생물에 속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성분으로 봐서는 생물에 속하지만 이것은 세포 구조가 아니다라는 건 좀 알아도. 세포 구조라는 건 지난 시간에 생명현상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갖춰진 형태를 이제 세포 구조라고 그래. 근데 얘는 세포막이 아니란 말이야.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 껍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단백질 껍질에는 생명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특히나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효소가 없어. 자체 효소가 없다.
개 중에는 이제 효소 갖고 있는 놈들도 있어. 개 중에 어떤 특정 바이러스는 특정 효소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 효소를 이용해서 혼자 있을 때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을 나타낼 수는 없어. 생명 활동을 나타낼 수는 없어. 그래서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면 얘네들은 뭐냐면 소금가루, 밀가루, 설탕가루 아니면 분필가루와 같은 결정체로 존재하게 되지. 결정체. 자, 이때 이 결정체를 무슨 결정체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단백질 결정체. 이렇게 얘기해. 단백질 결정체. 왜냐하면 단백질 결정체라고 하는 이유가 단백질 껍질들이 있으니까 마치 설탕가루라든가 아니면 소금가루 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이겠니? 무생물적 특징이야.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징. 즉, 바이러스라는 놈은 독자적으로 혼자 가장 이제 흔한 게 이제 지금 주변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지. 인플루엔자. 그지? 이걸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자.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지. 그래서 재채기를 에치 한다든가 기침을 하면은 그 재채기하는 동안에 니네 몸뚱이에 있던 내가 만약에 독감 걸려 있잖아. 그럼 그 몸뚱이 안에 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동시에 팍 나가. 팍 퍼져 그냥 포말처럼 그냥 쫙 퍼져서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 근데 일단 딱 퍼져나가는 순간은 걔네들은 죽은 거야. 아무 생각 없어. 이러고 날아다니는 거야. 이러고 날아다니다가 앞에 있는 놈이든 옆에 있는 놈이든 혹 가다가 행인 1, 행인 2 지나가는 사람들 걔네들이 들이마셨다가 얘가 딱 들어갔어 이제 여기 목, 편도 이런 데 딱 들어가면 눈을 뜨면서 이제 활개를 하는 거야. 다시 이제 활성을 보여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니네들 바이러스의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니까 감염되는 거지 한마디로. 알겠냐? 그런데 이제 뭐 면역 능력이 있으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다 이제 아작 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잘 봐 지금 생명체랑 딱 분리되는 순간 즉 숙주 밖에서 숙주가 이제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세포인데 그 세포 밖에서는 얘네들은 단백질 결정체에 불과해. 야 세포 구조도 아니고 비세포야. 세포 구조는 단백질 결정체야. 왜? 자체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물질 대사라는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응?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놈이 어떻게 됐다고? 이 바이러스가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러한 그 단백질 그 항원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항원으로 여겨지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두 종류가 있다. 이제 뾰족한 거 있고 네모난 거 있다고 내가 이제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독감 바이러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긴 놈을 이제 HA라는 단백질로 명명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을 NA라는 이제 단백질로 명명했을 때 자, 요 HA라는 단백질의 종류하고 이 NA라는 단백질의 종류가 각각 16가지, HA는 16가지, NA는 9가지가 존재해. 9가지가 존재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냐면, 이거 모양이 달라, 이거 다. 요거 다르고, 요거.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봐봐. 자, 지금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대단히 많잖아. 근데 인간이 결국 분류를 했어. 뭐 A형, B형, C형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요 겉에 요거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원으로 여겨지는 거 이거 에피톱이라고 그러는데 요 놈들 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요러한 종류의 단백질 16가지, 요러한 종류의 단백질 9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곱빼기 해주면 되지. 요거 16가지 곱빼기 요거 9가지 곱빼기하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about 몇 가지 나오냐? 한 144가지 나오냐? 144가지, 싸가지, 그지? 144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내가 인플루엔자만 얘기하는 거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겉에 단백질 껍질이 있고, 그 단백질 껍질에는 요러한 단백질들이 막 오돌도돌 돋아나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요러한 단백질들, HA, NA 뭐 이런 단백질들이 밝혀진 상태고 그래서 요런 H 단백질이 16가지, N 단백질이 9가지라고 봤을 때 토탈 만들어질 수 있는 종류,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 144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때 얘네들 HAA 종류에서 1번, 그 다음에 NA 종류에서 1번 따가지고 H1 첫 번째 타입, N1 첫 번째 타입 해가지고
요게 바로 이번에 우리 인류지.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하게 아주 그냥 공포에 몰아넣었던 누가 몰아넣냐 누가 지금 경계했었지 굉장히 공포에 그래서 WHO에서도 굉장히 그 아주 그냥 뭐 대유행까지도 이렇게 좀 얘기했던 그 신종플루 바이러스. 오 마이 갓. 자, 그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바로 H1N1이야. H1N1. 그리고 사실상 이 바이러스 있잖아.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동물로부터 와.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 또는 새들로부터 온다. 그래서 새들로부터 온 조류독감 이 바이러스 있지. 얘네들 굉장히 새들로 와가지고 인류를 엄청나게 또 많이 괴롭힌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돼지로부터 출발해서 새를 거쳐서 인간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디선가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지도 모르는데 그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글우글대고 있는 가축들, 새들 이런 동물로부터 오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냐? 에이즈 바이러스도 아프리카에서 잠들고 있는 조용히 살고 있는 그 바이러스 있잖아. 그 바이러스를 그 사람이 끄집어낸 거 아니야. 원숭이 골 먹으려고 뇌 먹으려고 환장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이제 원숭이랑 싸움하다가 그 원숭이 몸에 있던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사람의 몸으로 끌고 나와서 그놈이 퍼뜨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아니면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잘 봐라. 이 H1N1이 신종플루로서 이제 최근에 상당히 그 공포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동물로부터 많이 오고 했는데 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 스페인 독감. 1차 대전인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사실 그 스페인이 그 유럽에 있지 않냐? 그지? 근데 이제 영국 독감도 아니고 프랑스 독감도 아니고 독일 독감도 아니고 하필이면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5천만 명 죽었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6천만 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보면 돼.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이 스페인 독감이 사실 이제 조류 독감 바이러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그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바이러스 이제 뭐 정체라는 걸 이제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알아내기는 힘들었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스페인 독감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제가 가진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야. 다른 이런 유럽 국가들 있잖아.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다 지금 세계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고 이게 전쟁으로 죽는 건지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전쟁으로 죽는 건지 바이러스로 죽는 건지 몰라. 근데 스페인이 참전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몇 명이 죽고 바이러스가 퍼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래돼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붙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이 죽었어. 그게 이제 바이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경각심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오면서 이번에 이제 이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찾아왔던 게 사실이지. 자,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단백질 껍질에 이런 항원성들이 있다. 항원성들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항원으로 여겨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항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항체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좀 바이러스하고 좀 관련된 얘기긴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신종플루 바이러스,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이런 놈들이 여기 1번, 얘가 1번. 자, 이런 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퇴치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예방주사. 그치? 예방주사. 그래서 요걸 이제 맞아야 되잖아. 백신이지, 백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왁진이라고도 이제 읽는다. 이제 독일에서 왁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신. 이 백신이 뭐냐면은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예방주사가 바로 우리 몸에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항원. 응? 항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항원을 딱 넣어주는데, 이 생각을 해봐. 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건데, 바이러스를 그냥 넣어주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보 같은 바이러스를 넣어줘야 된다. 바보 같은 바이러스. 잘 볼래? 잘 봐. 얘가 좀 전에 이제 설명했다. 콜록콜록 애치 하고 딱 퍼져나가는데 지나가는 행인의 모가지에 들어갔어. 모가지에 여기 목세포라고 치자. 됐지? 이게 사람의 숙주세포야.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자, 얘가 이제 딱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착륙을 하는 거야. 왜?
이 숙주세포에 얘가 갖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요 놈하고 요 단백질 있지? 요 단백질하고 맞아떨어지는 구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요 놈이 착 밀착을 해. 그 밀착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주네. 이 멍청한 단백질이. 그래서 해필이면은 숙주세포. 그러니까 지가 딱 붙을 수 있는 바이러스마다 지가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붙는 거야. 알겠어?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이 신종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를 말이야. 발바닥에 아무 데 문질러도 발바닥 세포로 못 들어가. 각질이 있어서. 하여간 그것도 그렇고 무슨 TMV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니네들 몸에다 해도 못 들어가. 오로지 자기가 요렇게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물질을 살 집어넣지. 유전물질을 살 집어넣어. 오케이? 자, 유전물질이, 자, 물론 이제 DNA도 있지만, 얘는 이제 RNA인데, DNA나 RNA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뭐, 복제다, 전사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해. 근데 뭐, 생물투 배우면 이제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 유전물질을 증식시켜. 물론, 숙주에 이 DNA를 이용해서 숙주 DNA에 끼어 들어가고 또는 여기서 이제 복제돼서 나오거나 또는 전사돼서 나와가지고 숙주 DNA를 이용해. 그리고 숙주 DNA를 또 분해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지 유전물질을 증식시키고 나서 그 유전물질에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지. 이 유전물질의 일부가 유전자니까 이 유전자대로 뭘 만드냐면 단백질 껍질을 만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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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게 증식이 되는 거잖아. 숙주세포 내로 들어와서 증식해서 얘네들 녹여서 나간다 이런 얘기야. 깨고 나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숙주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지 뭐. 죽어버리는 거지 뭐. 거기에 이제 독성이 따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게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잘 봐. 요 예방 백신을 어떻게 만드나 잘 봐. 우리 몸에 바이러스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항체 생긴다. 기억세포하고. 근데 이러한 살아있는 바이러스 이런 놈 넣어주면 우리는 아파. 죽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죽은 바이러스가 웃기지. 아니 원래 혼자 있을 때 죽어있는데 뭘 또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 이렇게 하는 거다. 잘 봐라. 이제 면역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내가 언급은 하겠지만 제가 미리 살짝 보여줄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살아있는 생물체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물에다 넣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증식시켜. 이건 좀 힘들지. 그지? 그래서, 동물 비싸잖아. 그리고 혈액이 있어서 상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이 신종플루에 백신을 넣어주려면 이 신종플루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 이 새끼들 많이 만들어내야 돼,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증식시켜야 돼. 증식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약화시켜가지고 사람 몸에 넣어주는 게 백신이야. 그럼 증식시키는 빵법은 바로 이거야. 에그. 오케이? 그래서 이 계란입니다. 계란에 에어색이라고 공기구멍이 있어. 거기를 깨. 껍질 깨. 이거 좀 날달걀이다. 이거 죽은 달걀 아니야. 그리고 무정란 있고 유정란 있는데 무정란 사용하는 거 아니야. 무정란 사용하면 안 된다잉. 이거 죽은 세포다 이거. 우리 그냥 이제 후라이나 해먹는 거고 유정란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는 놈이야. 유정란이라는 건 이제 수정한 놈이니까 점점 세포 분해를 계속하는 놈이란 말이야.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그래서 유정란을 사용해. 비싸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유정란에다 얇은, 주사기, 바늘 가지고 여기다가 뭘 넣어줘. 그렇지. 신종플루 바이러스 약간만 넣어줘. 그러면 이제 얘네들 살아있는 세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죽어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더니 난리가 나는 거야.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증식하기 시작해. 증식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포가 얘네들 알다시피 나날이야. 우리 수정란이 나날하듯이 굉장히 빨리빨리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그 분열하는 그 빨리빨리 분열하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 얘네들도 엄청나게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보통 한 2 내지 3일 이렇게 배양을 해. 증식시켜. 3일 넘어가면은 얘네들 역가가 떨어져. 역치값이라고 해서 역가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증식도 안 해. 여기 있는 세포들 거의 다 죽고 했기 때문에 증식도 안 해. 그래서 요게 제일 좋아. 제약회사에서 만들 때 요 3일까지, 유정란 가지고, 만든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껍질 깬 다음에 얘네들 이제 모여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고기를 쫙 액체로 빼내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니? 얘네들 증식된 이 신종 플루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냐면 포르말린에다가 처리해. 포르말린에다가 처리하면은 포르말린 이거 독성 물질이지, 그지? 포르말데히드의 30-40% 수용액인데 동물들이 배를 가르고 가서 누워 있는 그런 액체잖아. 보존액이야. 썩지 않아. 절대로 세균들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오케이? 그 포르말린 같은 강력한 독성 물질로 얘네들을 처리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이 바이러스 껍질에 있는 이런 거 있지, 이거 아까 H, N 이런 단백질들 있지, 이런 그 표면에 있는 항원 단백질들 있잖아. 그리고 얘랑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이 단백질들이 다 망가져 버려. 아작이나 부서져 버려. Understand?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가 돼 버리네. 자, 그래서 특정한 요 부분에 붙을 수 있는 놈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요. 결국은 요 놈들, 요 포르말린으로 처리한 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 세포들이 감염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지. 못 들어오는 거지. 세포들은 못 들어오고 혈액만 떠다니는 거야. 혈액으로 떠다니니까 얘네들의 요 모양,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단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 단백질에 대한 그 항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혈액을 떠다니니까 얘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데가 없어.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떠다니는 거야. 왜?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눈 뜨고 활개친다고 그랬잖아. 증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 열쇠 자물쇠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혈액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기억세포, 뭐 형질세포에서 이제 항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제거되고 이 사람은 이제 얘에 대한 기억세포를 갖게 되는 거지. 알겠냐? 자, 이게 바로 이제 뭐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야. 알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뭐 다른 강좌들도 이제 여러분들 봤을 테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뭐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이제 그건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생물적, 무생물적 특징 그것도 이제 읊어줘야 되니까 상당히 나도 슬퍼.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맨날 읊어줘야 되니까 슬프다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거지 뭐야. 야,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요거는 이제 자, 면역 가서 다시 언급을 해줄게. 요건 면역 가서 다시 언급해주고 자, 정리를 딱 해볼게요. 정리. 자, 바이러스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알아야 돼.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무생물적 특징은 뭐야?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복잡한 거 몰라도 돼. 아직 복잡한 거 몰라도 돼. 나중에 대학 가서 미생물학 하면서 바이러스학 하면서 공부하도록 해. 자, 무생물적 특징 뭐냐면 세포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비세포 구조. 단백질 껍질에 포장돼 있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뭘로 존재한다? 단백질 결정체로. 혼자 있을 때야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오케이? 숙주 밖에서 무생물적 특징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봤다. 그러나 생물적 특징은 뭐냐 이거야. 생물적 특징은 숙주 안에서야. 숙주 안에서 뭘 나타낸다? 그렇지. 물질 대사라는 거야.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래. 물질 대사할 때 뭐가 필요해? 효소 필요하지. 효소. 잘 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지금 유전자를 살 뒤밀었어. 유전자를 살 뒤밀어가지고 요렇게 DNA라든가 이런 유전물질 RNA라든가 이런 거 합성하지. DNA랑 RNA 같은 거 합성하지. 합성, 동화작용.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 자기의 모양 만드는 단백질 껍질도 합성하지. 합성. 역시 동화작용. 이 물질 대사야. 이때 합성하려면 도구가 필요해. 그게 뭐야? 효소인데, 효소 누가 갖고 있는 걸 이용하냐면 바로 이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이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지네들 물질 대사를 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엉뚱한 데 또 들어가 봤자, 얘네들은 엉뚱한 데 들어가 봤자 거기 있는 효소를 이용도 못 해.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특정 그 세포 안에서만, 숙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숙주 특이성이 있는 거지. 그지? 숙주 특이성. 그래서 다시 생물체 안에, 숙주 안에 들어간다.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을 하는데 물질 대사를 하지? 물질 대사를 하면서 자기랑 똑같은 놈을 여러 개를 만들어. 그게 증식. 이게 바로 생식, 번식. 똑같은 말이지? 증식, 생식, 번식. 그래서 똑같은 놈을 만드는데 똑같은 말은 유전이지, 유전. 근데 똑같지 않은 놈도 생겨. 그게 진화야. 똑같지 않은 놈, 진화. 뭐라 그럴까? 저항성이라고 부르. 저항성. 그지? 돌연변이 한마디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돌연변이.
자, 이게 생물적 특징이야. 거기다가 내가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거 있지. 단백질 껍질이나 DNA, 핵산 이런 것들은 생물이 갖고 있는 거니까 성분으로는 역시 생물의 특징이다. 성분으로는 생물의 특징이지만 구조로는 무생물의 특징이라는 거 있지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이 요렇게 정리돼야 돼. 바이러스라는 건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 둘 다 갖고 있는데 어떨 때 생물적 특징이 나타나고 그 생물적 특징이 뭔지 그다음 어떨 때 무생물적 특징이 나는지 그걸 알면 된단 말이야. 알겠냐? 오케이? 가빠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구나. 자, 뭐 어차피 이제 뭐 여름이 되면은 더 심해질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음란 동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니? 지금 우리는 현재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EBSI의 하이탑 생물원 개념 강좌입니다. 자, 요 밑으로 자막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제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은 제가 이제 정리해드렸고요. 바이러스의 발견부터 이제 얘기를 좀 또 이제 곁가지 얘기라고 그러지.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했으니까 곁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뭐냐면은 1892년에 이바노프스키 러시아 과학자죠. 이바노프스키 이 아저씨가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워낙 꼴초인데 꼴초가지고 담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담배를 키웠어요. 담배잎을 키워가지고 이제 요거 잘 자라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쪽쪽 빨면서 인생을 이제 즐겼던 그런 이제 아저씨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누리끼리한 것들이 막 얼룩덜룩해가지고 이 나뭇잎이 막 죽어가는 거야. 얼룩무늬가 생기면서 나뭇잎이 막 이 담배잎이 죽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병이냐면 담배 모자이크 병이지. 얼룩덜룩 하니까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가 누굴까? 이걸 일으키는 놈이 누굴까라는 걸 이제 막 화가 난 거지. 이바노프스키 이씨 아저씨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 정체 밝힐 거야 해가지고 갈았어. 즙을 냈어요. 담배잎 감염된 담배잎 병든 담배잎을 갈아가지고 요렇게 자 세균 여과기에 딱 넣었어. 세균 여과기에 싹 넣었어. 오케이? 세균 여과기에 넣고 자 여기에다가 쫙 넣으니까 이제 즙을 내서 넣으니까 이거 똑똑똑똑똑 떨어지지, 그지? 이건 정수기하고 똑같은 원리다. 얘들 정수기 다공성 필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공이라는 건 뭐냐면 다공성이라는 건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다는 얘기야.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는데 성면 같은 돌 같은 데 이제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는 걸로 이제 실험한 거거든. 그래서 구멍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뚫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뚫어져 있는데 자, 이것들은 뭘 걸러낼 수 있는 놈이냐면 세균을 걸러낼 수 있어. 세균 여과기는 세균을 걸러낼 수 있어. 세균 크기보다 작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세균 놈들,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거야. 이 세균 여과기가. 그러니까 여기 세균들이 걸러졌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 세균들이 걸러졌다고 충분히 걸러졌다고 생각했겠지?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여과시킨 다음에 끄집어내서 담배잎에다 감염을 시켰더니 얘는 아무런 일도 안 생긴 거야. 건강한 그대로야. 이상하네. 그래서 여과된 요 액을 이번에는 여과된 액을 담배잎에다가 한번 살 발라줬더니 웬걸. 자 여기서 이제 담배 모자이크 병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이바노프스키 think that 뭐라고 했니? 뭐라고 생각했겠니? 이바노프스키는 지금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그 감염성 병원체인데 그놈은 세균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세균보다 크기가 작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작구나라고 생각했어. 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여.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바노프스키는 그냥 독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어쨌든 세균 크기가 작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오케이, 세균 여과기를 걸러낸 이 액체를 감염시켰더니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0마이크로그램 정도 감염을 시켰는데 며칠 냅두니까 엄청나게 증식해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20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했더라. 또는 100마이크로그램은 증가했더라. 그러면 이건 바이러스에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냐면 생식, 증식, 번식 능력이 있다는 거야. 생식, 증식, 번식 능력. 오케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요거야. 알겠지? 여기 이제 이바노프스키 아저씨가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알겠냐? 그것이 16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으로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봐봐. 바이러스의 특성.
바이러스의 특성은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 이거 중요하다. 단백질과 핵산. 그때 DNA하고 RNA 나오거든. 자, 요거 좀 차이 좀 잠깐 알아보자. DNA 대 RNA. 여러분들이 생물 툴을 선택하면 이제 아주 자세히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요. 생물 툴을 선택하면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DNA하고 이제 RNA 차이는 뭐냐면 이제 그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당 차이도 있고 이거는 이제 유전물질의 이제 중심물질이고 얘는 이제 그걸 이제 전사시키고 이제 번역시키는 이제 과정이 좀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단 얘네들은 유전물질이라는 건 틀림이 없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돼. 간단하게. 얘는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생각해주고 얘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생각해줘. 단일 가닥. 자, 무슨 얘기냐면은 DNA는 이런 식으로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야. 연결된 형태. 근데 RNA는 이렇게 한 가닥만 있어요. 이렇게 한 가닥만. 여기 물질이 있는 거야. 자, 알겠지?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빵 꺼놨다.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붙어서 메꿔져. 치료가 가능해. 리페어라고 해서 요게 딱 맞고 메꿔지니까 자, 여기 똑 떨어져 나갔다. 똑 떨어져 나갔다. 똑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여기 또 메꿔져. 그러니까 DNA 변화가 생기기가 힘들어. DNA 변화가 생기기 힘들어. 알겠지? 그런데 RNA는 여기 똑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끝이야. 여기 똑 떨어져 나갔다 끝이야. 그럼 변화가 생긴 거야.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RNA에는 변화가 유발이 잘 돼. 자, 이 변화가 유발이 잘 된다. 즉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그렇지. 돌연변이라고 그러지. 돌연변이의 유발이 더 잘 되는 게 RNA야. RNA.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는 크게 DNA라는 핵산을 갖고 있는 DNA 바이러스하고 RNA라는 핵산을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누가 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냐 그러면 얘가 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오케이? 돌연변이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건.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있지?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오케이? 무슨 병을 일으키는? 이제 다 살았네 병 있지? 그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붙였어. Acquired Immunodeficiency Disease Syndrome, 오케이? 요걸 일으키는 HIV, 즉 AIDS를 일으키는 HIV 또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오케이?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RNA 바이러스라는 얘기야. 돌연변이가 심하지, 그지? 자, 근데 DNA 같은 DNA는 이제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니까 착한 놈,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우리가 또 좀 종을 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 자. 이렇게 또 너네들 지루할까봐 또 음악도 깔아주네. 자, 보자. 맥이 딱 끊기네. 자, DNA에서 지금 이중나선이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연두 바이러스 있어. 팍스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여기는 니네들 보시다시피 알지? 여기가 스튜디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강의실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릴 거야. 알겠지? 그때마다 내가 춤춰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계속 하자. 자, 봐라. 천연두 바이러스인데, 얘네들은 잘 변형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마라고 하는 건데요. 마마. 얘네들은 변형을 잘 못 시키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의 백신, 예방주사를 다 맞아 놓으니까, 또는 항체가 다 생겨 놓으니까 갈 데가 없어. 멍청한 새끼가 전파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좀 환경에 살기에 좀 불리한 조건이야. 그러게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 말 76년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없어진,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바이러스가 요 천연두. 얼굴에 막 곰보 만들고 막 그런 바이러스야. 사라졌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특징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DNA와 RNA 구성도 돼 있다. 자, 16페이지 계속 본다. 우리들 교재 들여다보면서 이제 듣도록 해. 자, 전형적인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세포 속이건 없고 세포막 없으니까 세포 구조 아니라고 분명히겠지. 그 다음에 독자적인 효소 없다. 독립적으로 물질돼서 못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생물체 밖에서는 밑줄 쫙 핵산이 단백질 껍질에 쌓인 결정체. 이건 무생물적 특징이다. 알겠지? 무생물적 특징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 덩어리를 생물체에 감염시키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효소 등의 물질 대사를 이용해. 자, 숙주세포로 잘 들어가야 돼. 엉뚱한 데 들어가면은 살지 못해. 왜? 그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그 효소가 있어야지 물질 대사한다고 했지? 오케이. 자,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증이 나타나
그러니까 물질돼서 하고 거기서 생식, 증식도 하고 그다음에 유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돌연변이 유전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대신 이제 바이러스는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건 안 한다. 항상성 이런 거 없어. 바이러스 뭐 이렇게 빛을 받으면 아우 눈부셔 이러고 간다든가 이런 거 없다. 체온을 뭐 일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건 없어. 자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만 기생할 때만 밑줄 쫙 살아있는 생물체의 기생 밑줄 쫙 이거는 우린 뭐라고 그래? 그렇지 활물기생. 활물기생.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알겠지? 바이러스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바이러스 없애려면 우리 생명체 다 죽으면 돼. 알겠어? 생물체 다 죽으면 바이러스 없어집니다. 알겠어요? 살아있는 생물에만 기대서 사는 기생에서 자기만 이익 보고 생물 그 숙주는 죽이는 그 활물기생의 특징이 바로 바이러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그림에 나오는 박테리오파지 있지. 박테리오파지. 이 박테리오파지가 무슨 바지냐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 여기가 꼬리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DNA가 들어 있어요. 자, 이 바지. 박테리오파지를 이 오빠를 T2바지 뭐 이렇게 되게 그냥 바지라고 돼. 알겠지? 바지. 자, 이 박테리오파지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다가 대장균 있죠. 대장균. 여러분들 똥꼬에 있는 대장균들 있지. 이콜라이. 자, 이 대장균에 딱 착륙을 합니다. 딱 착륙을 하면은 여기에 딱 요 꼬리를 꽂아요. 꼬리를 꽂고 얘가 이제 받아주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대장균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얘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딱 결합하면 얘네게 꼬리를 딱 받고 나서 이게 딱 수축하면서 하면서 마치 주사기 갖다가 이렇게 물질을 넣는 것처럼 있지. DNA가 쑥 들어가. 알겠지? DNA가 쑥 들어가. 물론 이 DNA는요. 만약에 DNA다 그러면 이중 나선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단일로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단일 가닥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중 나선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단일이라면 여기서 다시 이중 나선이 돼. 이중 나선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잘 봐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대장균에 숙주 DNA가 있어. 숙주 DNA. 자, 숙주 DNA가 있는데 얘가 직접 얘를 죽이고 깨 나가는 거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얘가 증식을 하죠. 얘가 DNA 복제가 일어나죠.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DNA 복제. 그 다음에 DNA 유전자가 있겠지. 단백질 껍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유전자로 단백질 껍질 이렇게 만들어서 자, 증식을 해가지고 이제 깨고 나간단 말이야. 그지? 깨고 나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깨고 나가면은 이제 균이 죽는다. 용해됐다. 그래서 이걸 용균성이라고 그래. 용균성. 오케이? 용균성. 그런데 반면에 여기다 끼어 들어가 이렇게. 여기 DNA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이중나선 요 DNA에 살 끼어 들어가. 살 끼어 들어가 가지고 대장균이 증식하면서 이것도 계속 복제돼서 증식을 해 가지고 계속 간직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를 죽이는 정도의 위협적이진 않아. 그래서 요렇게 끼어 들어간다. 요렇게 끼어 들어갈 때 요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용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용원성. 오케이? 이게 독성이지. 이게 독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독성이 좀 적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끼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게 일어난 게 아니라 끼어 들어갔지. 끼어 들어가고 나서 이 대장균이 증식하면서 얘네들도 증식되다가 유전자가 자칫 고장이 나버리지, 특정 유전자가 변이가 생겨버리면 여기서 드디어 또 복제가 일어나. 복제. 오케이? 뭐 실제로는 이제 DNA로부터 이제 RNA 만들어지고 이제 더 복잡한 체계를 이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증식을 하게 돼요. 증식을 해서 이제 결국 대장균을 이제 파괴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는 것은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그 숙주를 파괴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경우는 어떤 바이러스는 그 숙주세포에 DNA에 끼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숙주세포에 넣어줄 때 바이러스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박테리오파지라고 그래서 이제 세균을 먹는 건데, 람다라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람다 바이러스. 오케이? 람다. 그래서, T2파지, 람다파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몰라도 되고,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자, 이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지. 박테리오파지 가지고 그럼 세균들 죽이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결핵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들, 요런 놈들 이용해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있어요. 박테리오파지가 뭐냐면,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세균 안에만 들어가 세균만 죽이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근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빠지를 우리 몸에 넣었다고 쳐봐. 내 몸에 지금 결핵균 들어왔어. 결핵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결핵균만 죽이는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얘 그냥 냅두냐, 얘? 그냥 냅두는 거 아니지. 그냥 냅두는 게 아니야. 얘도 죽어. 얘도 죽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항원항체 반응해서 얘도 죽인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사실 소용 없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짓이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우리 세포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바이러스를 통한 세균들 죽이는 그런 치료는 사실상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이제 계속 심화된 얘기를 조금 제가 언급을 한다면 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얘네들 이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들어오잖아. 대장균 안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 그냥 냅두면 안 되니까 얘네들도 뭔가를 만들어요. 얘네들도 이 대장균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 만들어내는 게 유전자인데 뭐냐면 바로 제한 효소라는 걸 만들어내요. 제한 효소. 그래서 특정 부위를 자르는 효소를 만들어내요. 특정 부위를 자르는 효소. 이 효소가 만들어지면 얘가 가서 이 특정 부위를 잘라내. 특정 부위를 잘라내. 알겠지? 자, 대장균이 만드는 효소 중에 DNA의 특정 부위를 자른단 말이야. 오케이? 자른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자기네들도 자르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지가 만드는 제한 요소가 자르는 부위가 있거든. 거기다가 다른 물질 갖다 붙여. 여기를 자른다. 만약에 얘가 이 부분을 잘라야 된다. 이 부분을 인식해서 자른다. 그러는데 거기다 다른 물질 갖다 붙여. 걱정 안 해도 돼. 다른 물질 갖다 붙이기 때문에 자기 건 인식 못 합니다. 자기 건 인식 못 하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새끼들 인식하죠. 그래서 이런 제한 요소를 우리가 꺼내다가 유전자 재조합, 유전공학에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조금 여러분들 좀 난해한, 까다로운, 깊은 내용까지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책도 좀 어려운 내용이 많죠. 그죠? 거기다가 제가 또 언급을 많이 했어. 자꾸 이렇게 속살이 노출되네. 자, 보세요. 우리들의 교재로는 이제 어딜 보냐면 17페이지 넘어가자. 17페이지. 17페이지에 그 바이러스의 종류 나오지? 핵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거 다 내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지금 다 얘기한 것들이야. 알겠지? 오케이. DNA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하고 천연도 바이러스. 요것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에는 HIV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알아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둬. 그 다음에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DNA와 RNA 이제 바이러스 나누는데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는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나누지. 자, 동물성 바이러스는 바로 뭐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일단은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있던 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동물성 바이러스야. 그래서 동물끼리 서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바이러스는 뭐냐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하나 기억해두고 세균성 바이러스는 지금 소개했던 세균들만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 이거 알아도 박테리오파지. 그다음 모양은 사진을 들여다보세요. 사진 들여다보시면 되고, 뭐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조그만 글씨로 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어. 백신은 아까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고. 넘겨라. 자, 우리들 이제 18페이지에 바이러스의 특성 보자. 바이러스 특성. 자, 요것도 제가 실험으로 여러분들 얘기했기 때문에 그 탐구 결과 및 정리 있죠. 탐구 결과 및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그 오른쪽 밑에 제가 서두에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서두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 나오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형과 N형의 두 가지 단백질 같는데 H형 15가지인데요. 16가지로 고치세요. 16가지로 고치세요. 최근에 하나가 더 발견돼가지고요. 하나 더 구분됐습니다. 구별돼가지고 16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N형은 9가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4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144가지. 오케이? 그렇게 고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H형이 1형하고요. H1형하고 H3형이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H5형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고위험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H5N1이 나온 거야. 근데 실제로는 H1하고 H3만 우리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건 몰라도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페이지에 개념 심화가 나오는데요. 개념 심화 프리온인데, 자, 프리온이라는 것을 광우병 파동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시간이 또 많이 탔구나. 자, 그럼 조금만 언급해야겠다. 자, 그 프리온은 잠깐만 언급할게. 우리 뇌세포에 있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있어야 되는 단백질인데 이러한 정상적인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변형 프리온이라고 있어요. 변형 프리온. 자, 변형 프리온. 비정상 프리온이 단백질이야, 이거. 그러니까 정상 프리온이고 이건 변형된 놈이야. 변형된 놈이 와가지고 딱 얘하고 딱 붙으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럼 얘도 이렇게 변하고, 얘도 이렇게 변하는 거야. 전부 다 정상적인 프리온이 변형 프리온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완전히 이게 빽빽하게 채우면서 뇌세포를 딱딱하게 만들고 빽빽하게 채우면서 뇌세포를 죽이더라는 얘기야. 뇌세포가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무슨 해면같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있는 스폰지같이 그런 뇌 구조를 나타내더라 얘기야. 자, 소위 말해서 이러한 병들이 뭐 스크래피병이라고 해서 양에도 나타나고요. 그런 또 병에 걸린 죽은 그 양고기를 또 소한테 먹여줬더니 소에서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 단백질들이 계속 흡수되니까 그 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거기다가 또 식인,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경우가 있어. 식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먹는 그런 습성이 있는 그런 뭐 미개한 종족이 있는데 무슨, 있어. 쿠루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시체를 먹었더니 그 사람이 또 뇌가 또 빵꾸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죽었더니 그 사람 또 먹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점점 그 병이 번지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결국 죽은 사람 먹는 그 관습을 없애니까 결국 그 병이 사라졌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양고기를 소에다가 양고기 주지 않았더니 결국 또 광우병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발병 확률이 낮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사실 그 프리온이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의 증식 능력은 사실은 생물적인 특징입니다. 증식 능력은. 그죠? 요거 하나만큼은 이제 어떤 생물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요, 그 외적인 것들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연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것은 여러분들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풀면은 좋긴 한데, 여러분들 그 개념 활용 문제 있고, 개념 심화 문제 있고 막 한데, 개념 심화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자, 우리들의 교재 26페이지 봐봐. 26페이지에 6번 봐봐, 6번. 5번은 쉬우니까, 5번은 여러분도 쉬우니까 굉장히 보면 되고, 6번 좀 봐봐. 사실 6번도 쉬워. 자, 다음 그림은 대장균에 기생하는 T2파지, 박테리오파지다. 박테리오파지의 구조와 생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DNA와 단백질 껍질이 세포막에 쌓여있다. 세포막 없다고 그랬어. 세포막 구조 아니라고 그랬다. 세포막 구조 아니야. 알겠지? 틀렸고. 대장균의 물질대사 기구를 이용하여. 이 대장균의 물질대사 기구가 바로 효소야, 효소. 알겠지? 효소. 오케이. 맞고. 대장균 내에서 T2파지의 DNA 복제가 일어난다. 대장균 내에서, 즉 숙주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맞고, 리을. T2파지의 유전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은 서로 다르다? 유전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대장균과 다르면 대장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T2파지를 못 만들겠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있잖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세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유전자 있지, 유전 물질, DNA. 똑같아, 성분. 알겠어? 성분 똑같아. 근데 그 DNA의 이제 배열 차이, 그 성분 배열 차이에 의해서 이제 달라질 뿐이야, 형질이. 알겠지? 똑같은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의 DNA 가지고 T2파지의 DNA를 합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미음. 숙주세포 밖에서는 생장을 하지 않는 결정 덩어리로 존재한다. 요것은 바로 무생물적 특징. 맞습니다. 됐죠? 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그 특징 빼고 좀 약간 좀 구체적이고 약간 좀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적인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다른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거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담아놨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지금은 하이탑 광장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